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 동명사를 공부했었죠. 부정사, 동명사를 넘어서 드디어 분사까지 왔습니다. 와,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동사로 다른 품사 만드는 준동사 파트 지금 하고 있고요. 동사 앞에 to를 붙인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가지 품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명사는 명사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해주고 있었고요. 오늘은 분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를 잘 정리한 후에 동명사랑 비교를 또 하고 나면 준동사 파트가 정말로 끝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 분사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문법의 이름은 역할을 따서 정한다. 자꾸 들으니까 지겨우시죠? 그래도 쉽게 설명해 드리려는 저의 노력이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분사의 분은요, 엄마가 화장할 때 하는, 분칠을 할 때 하는 그 분이에요. 분칠을 왜 하나요? 예뻐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즉, 분사는 꾸미는 말이란 뜻이에요. 영어에서 꾸밈을 담당하는 말, 누가 있었죠? 형용사, 그리고 부사가 있었잖아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이형식, 오형식에서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장에서 형용사가 예쁜 소녀, 명사를 꾸며주거나 자 그리고 이 형식에서 주어인 소녀가 예쁘다, 주어를 수식해주는 주격보호, 그리고 오형식에서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목적격 보호로서 형용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품사들을 꾸며준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이전에 부정사에 부사적 용법을 하면서 부사가 들어간 문장 소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부사는 yesterday, very quickly, surprisingly well 이렇게 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yesterday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아주 빠르게 숙제를 끝냈다. 동사구도 꾸며주고 아주 놀랍도록 숙제를 잘 끝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사는 문장 전체, 동사구, 동사, 명사를 제외한 다른 품사들을 수식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사들이 문장이나 동사, 동사구를 꾸며줘서 문장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형용사, 그리고 부사를요, 동사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분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사는 이렇게 형용사, 부사의 역할, 그리고 진행형, 수동태, 완료 시제 안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럼 먼저 분사의 첫 번째 단락인 동사로 형용사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의 형용사적 용법. 자,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분사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만듭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능동의 의미입니다. 능동의 의미예요. 동명사랑 만드는 방법이 같죠. 동사에 ing 붙이는 이 방법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 생김새 때문에 동명사와 많은 혼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동명사와 비교하는 내용으로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분사에 집중을 해보도록 해요. 자, 어쨌든 돌아와서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라는 형용사를 만들 수 있는데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춤을 추다 라는 동사잖아요. 자,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dancing, 춤을 추는 이라는 능동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형용사를 만들었으니까 명사를 수식할 수 있겠죠. 우리 소녀라는 명사를 한번 꾸며볼까요? 맨 먼저 처음에는요. A girl, 소녀라는 몇 명인지 수량도 잘 보여주는 관사 어가 잘 붙어있는 명사 구를 만드시고요. 자, 그리고 이 girl이라는 명사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여서 a dancing girl, 춤을 추는 소녀, 춤추고 있는 소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형용사는 말 그대로 꾸미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주인공이 아니고 꾸며주려는 대상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가 꾸미는 이 명사구가 주인공이겠죠.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인지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꾸며주려는 대상, 이 명사구를 잘 완성하시고 그 후에 분사를 적절한 위치에 넣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근데 이 분사는 명사 뒤에도 올 수 있어요.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소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똑같이 girl, 소녀라는 명사구 잘 먼저 만드시고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자,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소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이 분사가 설명하는 명사.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형용사라며. 형용사는 원래 요 경우처럼 명사 앞에 오는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뒤로 가나요? 복잡하시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요. 소녀라는 이 말이랑 그 소녀를 지칭하는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다. 이 두 개를 지금 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덧셈의 역할을 하는 and, 접속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로 줄인 것이 뭐다? 관계 대명사이잖아요. 그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지칭해주는 대명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who라는 관계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문장을 다시 예쁘게 적어본다면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접속사와 대명사를 한 번에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요.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 우리 평범하게 문법책에서 선행사, 앞에 있는 말이라는 선행사라고 부르죠. 그죠?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관계대명사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사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관계대명사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우리 이 명사 뒤에 분사가 오는 경우는 이 관계대명사를 생략한 경우이기 때문이에요. 방금 우리 대명사 있는 문장 보시면 주어를 가지고 관계대명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를 가지고 관계대명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주격 관계대명사는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비동사와 함께 나란히 있으면
생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략하고 나면 뒤에 ing 분사만 남아서 상단에 보이는 이런 명사 뒤에 분사가 남는 이런 구성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처음에 분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명사를 수식하고 보어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진행형, 수동태, 완료 시제 이런 시제 안에서도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관계대명사 문장 보시면 is dancing이라고 현재 진행형 시제 보이시죠?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는 진행형의 동작을 하고 있는 소녀잖아요.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삭제하고 나면 이 진행형 시제 안에 남은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사는 이렇게 진행형이나 수동태, 완료 동사구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분사가 명사 뒤에 있는 구문을 보게 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관계사가 뒤에 있었는데 생략되어서 분사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능동의 해석으로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소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현재 분사 형용사로서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관계사 생략된 경우 그 다음에 앞에서도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더라. 이렇게 앞뒤에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문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저기에 서 있는 남자. 분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가 비동사와 함께 생략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고 저기에 서 있는 이 현재 분사가 설명해 주는 남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뛰고 있는 토끼.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용사의 역할 잘 하고 있죠? 저기에 뛰고 있는 토끼를 봐라. 자, 그리고 어떤 책?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러니까 바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책.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가 비동사와 생략되어서 동사구 안에 있던 분사만 남아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다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그 책 읽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처럼 현재 분사, 능동의 의미의 분사가 있다면 수동의 의미를 가진 분사도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로 과거 분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과거 분사는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였을 거예요. 열심히 외워두셨던 그 동사 3단 변화의 가장 마지막 PP형을 얘기합니다. 미리 외워두셔서 지금 참 좋으시죠, 그죠? 간단하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자, 동사 3단 변화 가장 마지막에 있는 PP형 분사, 과거 분사입니다. 규칙적으로 ed를 붙여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불규칙한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여튼 PP형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 수동의 의미를 줍니다. 역시나 형용사니까 명사를 기점으로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장에서는 신이 난 사람들. 자, 이렇게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 그 공연에 의해서 신난 사람들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명사를 기점으로 해서 뒤에 있다는 것은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를 넣어준다면 사람을 얘기해주는 경우니까 who로 돌려야겠죠. The people who were excited by the show. 그 쇼에 의해서 신이 난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요 사이에 이렇게 생략된 구문이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고, 자, 이런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해석적인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은요, 감정에 관련된 해석을 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 동사들, 간단하게 말해서 감정 동사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충격을 주다, 신나게 한다, 놀라게 하다, 지겹게 하다, 놀라게 하다. 자, 이런 흥미를 주다. 이런 동사들을 가지고요. 어떤 감정을 주는, 유발하는의 의미인 현재 분사로 만들면요. ing를 붙이면 되겠죠, 그죠? 충격을 주는, 신나는 감정을 주는, 놀라게 하는, 지겹게 하는, 놀라게 하는, 흥미를 유발하는, 이렇게 능동의 해석으로 하시고요. 자, 어떤 감정을 받는의 과거 분사로 만들면 PP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충격을 받은, 신난 감정을 받은, 놀란 감정을 받은, 놀란, 지겨워진, 그러니까 지겨운이죠, 그죠? 그다음에 놀라게 된, 놀란 감정을 받은, 흥미가 생긴, 흥미로운 감정을 받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분사들을 가지고 작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은요. 어떤 주체가 감정을 주는 주체인지 아니면 받는 주체인지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책이 한 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은 정말 흥미롭다라고 작문을 하고 싶다면 그 책은 읽는 사람에게 흥미로운 감정을 주는 주체이겠죠. 자, 그런 감정을 주는 현재 분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 책은 흥미롭다. 흥미로운 감정을 주는 현재 분사를 써서 주어를 설명해주고 있죠. 자, 분사,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에서 보어로서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보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책을 읽는 사람은요, 흥미로운 감정을 받는 것이겠죠. 그죠? 받다. 수동의 의미를 주는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나는 그 책에 흥미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감정을 주어인 내가 받았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형용사처럼 주어인 나를 수식해주면서 어떤 감정을 받는다 라는 의미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책에서는요, 사람이라면 감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PP형 분사를 쓰고 물건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ing를 써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뭐 사람, PP, 물건, ing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저희 딸이요, 요즘 32개월인데 말을 정말 잘하거든요. 저에게 행복한 놀라움을 주는 가장 큰 존재랍니다. 그래서 저희 딸을 보면 우리 딸 너무 놀랍다. 이렇게 현재 분사 쓸 수 있어요. 딸은 저에게 이런 놀라운 감정을 주는 주체이잖아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PP형 분사를 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현재 분사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은 과거 분사 쓸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감정을 주는 상황인지, 받는 상황인지 해석적으로 잘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호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지겨워졌다.
나는 머리를 했다. 자, 그는 지겨워졌다라는 문장에서 주어인 그가 지겨운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써서 보호 자리를 채워서 주어를 설명해 주죠. 그죠? 그에게 지겨운 감정을 주는 주체가 누구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면서 작문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그 책은 지겨웠다. 그 책은 이런 지겨운 감정을 주는 주체였다. 그래서 이 책 때문에 그가 이런 감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처럼 2형식뿐만 아니라 5형식의 목적격 보호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목적어 자리인 머리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 머리가 자기 스스로 오늘은 펌 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PP형 과거 분사를 써서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분사는 진행형, 수동태, 완료 이런 동사구 안에서도 사용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나는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be, ing, 진행형 시제 안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it, that, 가주어진 주어 구문, 진주어인 것으로 보인다, 여겨진다 이런 뜻인데 어떤 상태를 생각해 보기 이전에 그녀가 시계를 잃어버렸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과거 완료 시제를 썼거든요. 자, 이렇게 had, pp, 과거 완료 시제 안에서 우리가 pp형 분사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의해서 의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pp, 수동태 안에서도 우리가 분사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pp형으로 모습을 바꿔서 동사를 가지고 뭘 만든다? 형용사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동사의 형용사를 만들어서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명사를 기점으로 해서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분사가 명사 뒤에 온다는 것은 무엇이다? 주격, 관계, 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생략된 경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호의 역할도 해줄 수 있습니다. 2형식 주격 보호, 5형식 목적격 보호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진행형, 완료 시제, 그 다음에 수동태 이런 동사구 안에서도 우리가 ing, pp 분사 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의 분사만 본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혼돈을 주는 영역은 이것이 아니라 분사 구문이겠죠.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분사 구문에 대해서 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신 거 한번 잘 복습해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 필요할 때 다시 우리 만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안녕.